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여행 나도용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그리고 제휴항공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항공동맹은 3개가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소속되어 있는 스카이팀, 캐세이 퍼시픽과 일본항공 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월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되어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다 같은 항공동맹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항공동맹 대비해서 스타 얼라이언스는 정말로 알짜 항공사들만 속해 있는 항공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시아나항공을 마일리지로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그리고 제휴 항공사와 운항 노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함께 떠나자. 본 영상은 지극히 나도용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합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예약했을 때와 스타 얼라이언스로 예약했을 때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점은 스타 얼라이언스가 마일리지 공제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왕복 기준으로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15,000까지 더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하기 때문에 스타 얼라이언스로 예약을 하신다면 손해를 보신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자주 가는 노선인 동남아 노선의 경우도 이코노미 기준 아시아나항공으로 왕복하면 4만 마일리지가 차감되는데 스타 얼라이언스로 예약 시에는 5만이 차감됩니다. 인도 같은 서남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이거 외에는 단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장점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스타 얼라이언스로 예약 시에는 성수기 할증이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제표상의 성수기 기간이면 50% 할증이 붙지만 스타 얼라이언스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이용하더라도 내야 되는 유류 할증료가 없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항공권은 무료인데 유류 할증료하고 세금이 너무 비싼 악덕 항공사들, 대표적으로 어디 항공사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항공사들도 있는 반면에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 중에 싱가포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폴란드 항공, 에어인디아, 에어 뉴질랜드, 태포르투갈은 유류 할증료가 없어요. 장거리 노선을 왕복하면 유류 할증료만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매력적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중에 기체나 서비스가 좋은 항공사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스카이팀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자체가 매우 훌륭하지만 스카이팀 항공사 중에 쓸만한 항공사가 손에 뽑을 정도인데 스타 얼라이언스는 아시아나항공과 동급 또는 상급의 항공사가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하급 항공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이런 이유들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노선이 대한항공 대비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로 출항을 하는 항공사와 노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가까운 노선인 일본은 세계 정상급 항공사인 ANA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노선은 모르겠지만 김포에서 하네다로 가는 일명 김네다 노선은 하루에 3대나 운항을 할 정도로 많이 운항을 합니다. 운항 시간대도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A가 유럽과 미주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일본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에도 매우 좋은 항공사입니다. 중국 노선은 중국 국영항공사인 에어차이나와 자회사인 심천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카이팀 항공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항공사는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일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비자가 없으면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없으면 여행을 갈 수가 없지만 이렇게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는 최대 6일까지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차이나를 이용하여 베이징에서 스탑오바를 하는 일정을 계획한다면 비자 없이 베이징 여행을 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현재 인천과 제주에서 베이징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노선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만은 헬로키티 항공사로 유명한 에바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바항공도 ANA와 마찬가지로 꽤 유명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에바항공의 보잉 787 로얄롤의 시트를 타봤는데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스마티움보다도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에바항공도 타이베이로 가는 황금 노선인 김포에서 숭산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타이베이를 가신다면 김포 숭산 노선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외에 인천에서 카오슝으로 가는 노선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노선은 세계 1위급의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과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둘 다 너무 좋은 항공사들이라서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항공사 모두 경유를 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편이 많은 편이며, 특히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는 유리할 종류도 없고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 시트와 서비스 수준이 세계 1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인천에서 싱가포르를, 타이 항공은 인천에서 방콕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아시아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인도 운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갈 수가 없지만, 다행히도 스타 얼라이언스에 에어인디아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인도에 경유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에어인디아는 아시아 최초의 항공사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항공이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네가 아시아 최초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찾아보니 에어인디아가 아시아 최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에어인디아도 마일리지 항공권을 이용 시 유리할증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직항으로 인도로 가는 비행기는 딱 2대밖에 없고요. 대한항공이 주 3회, 에어인디아가 주 8회 인천에서 델리로 운항을 합니다. 많이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에어 아스타나가 카자흐스탄으로 운항을 하는데, 카자흐스탄에 갈 일도 많지 않고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해보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비행기도 구용기 중에 운항 노선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동이에요. 스타 얼라이언스에는 중동 항공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도 중동에 취항하는 노선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제휴 항공사 중에 중동 항공사가 2군데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인데요. 두 항공사 전부 럭셔리 항공사로 유명해요. 카타르 항공은 2024년 세계 최고의 항공사 부분 1위에 올랐고, 에티하드 항공은 퍼스트와 비즈니스 부분에서 항상 싱가포르 항공과 1위를 다투는 항공사입니다.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중동 지역을 가신다고 하면 어차피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수도 없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 여행 시에 레이오버로 중동 하루 여행 후 유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비즈니스나 퍼스트라면 라운지나 비행기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북미 노선입니다. 캐나다는 에어 캐나다, 미국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에어 캐나다가 생각보다 매우 좋습니다. 기체나 서비스도 그렇지만 캐나다 공항 안에 라운지도 매우 잘 해놨습니다. 어차피 아시아나 항공이 캐나다로 바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에어 캐나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아시아나 항공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어 캐나다를 이용해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항공사입니다. 미국 노선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참 말이 많은 항공사입니다. 현재는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는데, 나두용은 미국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그다지 좋았던 기억이 없는지라 유나이티드 항공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별로고 서비스도 별로고, 모든 미국 국적의 항공사가 실속을 추구하듯이 유나이티드 항공도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해서 미국을 간다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때는 내야 되는 유리할증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 노선에서는 유리할증료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매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 캐나다는 인천에서 밴쿠버와 토론토를, 유나이티드 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운항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럽을 알아볼게요. 스카이팀과 다르게 스타 얼라이언스에는 많은 유럽 항공사가 있는데요. 동유럽부터 서유럽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터키 항공은 터키 이스탄불, 룹스단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넨, 스위스 항공은 스위스 취리히, 폴란드 항공은 폴란드 바르샤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운항을 합니다. 다른 3개의 항공사 대비 폴란드 항공은 관광지가 전혀 없는 바르샤바로 운항을 하지만 유리할증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으며, 바르샤바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 부다페스트로 도착 시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기 좋으니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세아니아입니다. 스카이팀에는 없는 오세아니아 항공사가 스타 얼라이언스에 있는데요. 에어 뉴질랜드입니다. 호주 항공사인 퀀타스 항공은 워너드에 소속되어 있어요. 호주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하니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시면 되고, 뉴질랜드는 아시아나 항공을 운항을 안 하니 에어 뉴질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 역시 유리할증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유일한 직항 노선을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항을 하는데요.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입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대단하네요. 남미 빼고는 전부 다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스카이팀과 워너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독보적인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럽 국가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가 이겼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대통령 전용기가 없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두용이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은 힘들지만 현재 유일하게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아프리카 노선이기 때문에 자연과 사파리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노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와 제휴항공사를 알아봤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나두용의 컨텐츠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컨텐츠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